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를 무사히 출산하고 돌아온 재미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둘째 아이도 낳았고 산후조리도 열심히 하여서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신생아 돌보는 것과 일에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이요, 저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책 나눔 이벤트가 있거든요. 반드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참여 방법 확인하셔서 책 받아가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에 저한테 책 소개 좀 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왔어가지고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 책은 출판사에서 협찬을 받긴 했지만 정말 조리원에서 열심히 읽었다시피 할 정도로 책의 페이지를 적으면서 진짜 한 두세 번은 정독해 읽은 책입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리치 패밀리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 여러 번 들어보셨던 말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모두 그 자유를 꿈꾸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았는데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잖아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아이에게 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부자 아빠의 리치 패밀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내에서 어떻게 부의 문해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엄마, 아빠들이 지켜보면 좋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에 대한 개념,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책의 저자를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부자 아빠의 리치 패밀리는 그 경제적 자유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을 8개의 블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요사키는 아이의 금융 머리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고처럼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중에 딱 2개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서 요즘 평이 좀 엇갈립니다. 이 사람이 몇 년째 역사상 최대 폭락이 온다라고 외쳐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외쳤지만 사실 증시는 굉장히 호황이고 금과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4년 5월에 폭락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고요. 2025년 2월에 대폭락이 온다던 예언도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20년째 폭락을 외쳐온 상시 비관론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 시리즈의 그 유명한 부자 아빠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지어낸 캐릭터라고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던 비트코인도 슬쩍 판 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2번 맞는 고장난 시계가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 그러니까 언제 폭락한다라는 말은 걸러듣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맞히기도 어렵고 실제로도 잘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폭락이 언제 오느냐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돈의 원리, 그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거라서 바뀌지 않는 거라서 그거를 가르치면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돈의 흐름을 읽는 눈, 시장을 맞히든 틀리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해서 보자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부자 되는 아이는 다르다. 이제 한 30대 넘어가면서 느끼잖아요.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반드시 사회에서 나가서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전교 1등이 무조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누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요사키가 책의 맨 앞에 던지는 질문이 좀 도발적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될 똑똑한 아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똑똑함하고 돈을 버는 똑똑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 성적표는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아무도 시험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쥐어지는 것은 통장과 계좌죠. 그리고 그 통장이 진짜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 왜 동창회 나가면 정말 성공했고 이런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기요사키는 사람마다 똑똑한 영역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이, 숫자 잘 다루는 아이, 몸을 잘 쓰는 아이,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아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딱 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언어지능하고 수리지능만 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좀 아쉬웠던 아이도 사실은 돈 버는 지능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가 나오죠. 금융 IQ. 금융 IQ는 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한다고 뭐 재무제표를 다 읽고 그러면 회계사분들이 다 투자에 성공하게요? 그건 아니죠. 돈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 아파트 지금 사면 무조건 올라요. 또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주식 종목 지금 사면 당장 오릅니다. 라고 했을 때 금융 IQ가 낮으면 그 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높다면 왜? 부터 묻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잖아요.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라는 건 바로 가난한 아빠의 연어다라고 기요사키는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그냥 IQ랑 금융 IQ랑 다른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두 번째 블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짜 공부는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다. 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사교육을 드린다 해도 아무리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해도 집에서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야 할 과제는 반드시 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과제가 학교 숙제 같은 게 아니죠. 부모가 집에서 돈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요사키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던지는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돈에 관한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2년을 다녀도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 세금 내는 법, 투자가 뭔지 하나도 배우지 않고 졸업하잖아요. 심지어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고 터부시되는 학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돈을 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를 나오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돈 문제잖아요. 학교가 가르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가르치죠? 바로 집밖에 없습니다.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는요, 어린 기요사키한테 돈에 대한 대단한 강의를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가게 운영하는 걸 옆에서 보게 하고 이거는 왜 이 가격이 됐을까? 이건 비쌀까 쌀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일상 자체가 살아있는 교실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아이랑 마트에 가서 이건 왜 1+1으로 팔까? 물어보는 것. 용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얼마는 저금하고 얼마는 쓰고 얼마는 나눠줄까? 정하게 하는 것. 이게 책임하라는 집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부모가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돈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세대만 해도 애들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고 부부가 또 돈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는 부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침묵이 금융 문맹을 되돌림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남편과 가계부 보는 걸 일부러 첫째 아이 앞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직 3살이라 뭘 알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엄마 이거는 저금 드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무럭무럭 학습해 나간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향이 있어야겠죠.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 그 선택의 문제, 그게 바로 3번째 블록입니다. 3번째 블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요사키의 그 유명한 현금 흐름 4분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딱 4가지입니다. E는 봉급 생활자, S는 자영업 전문직, D는 사업자, 투자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왼쪽 2개 E와 S는 내가 일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내가 멈추면 돈도 멈추게 되죠. 오른쪽 2개 B와 I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시스템과 돈이 일하니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E는 나쁘고 I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도 훌륭하고 직장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아이에게 이 4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에게 왼쪽 2개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아이에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 블록의 메시지는 아이에게 4개의 문을 다 보여주고 스스로 고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평생 이 밖에 못하나 싶으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4분면의 좋은 점은 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자리로 한 칸씩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저도 자영업 전문직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4번째 블록 심화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블록, 같은 돈이 아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전혀 다른 100만 원입니다. 소득에 3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용적이라서 캡처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기요사키는 소득을 딱 3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소득을 버느냐로 갈립니다. 첫 번째, 일반 소득.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돈.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은 월급, 시급, 아르바이트비. 내 시간과 몸을 돈으로 바꾼 겁니다. 가장 익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기요사키는 이걸 가장 세금을 많이 떼이고 가장 약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내가 멈추면 영원이 되니까요. 둘째, 수동적 소득은 이제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료입니다. 또는 주식 배당금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죠. 한번 세를 놔두면 내가 자고 있어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책 저작권료도 내가 자고 있어도 알아서 들어오고, 사업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열티도 여기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이죠. 셋째, 투자소득. 이것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건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산을 사고 팔거나 굴려서 버는 돈인데 주식 배당금,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시세 차익이 여기 들어갑니다. 조리원에서 이제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명의로 미국 ETF를 사줄까 했던 게 이 투자 소득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에게 일반 소득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소득을 일찍부터 경험시켜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3가지 소득 중에 일반 소득만 알고 평생 일하기 때문입니다. 더 벌려고 더 일하고, 더 일하니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2 소득을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이 쳇바퀴를 기요사키는 G경주, Red Race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건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내가 번 일반 소득의 일부를 수동적 소득과 투자 소득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것에 다 쓰게 하지 말고 그중 일부로 배당을 주는 주식 한 주를 같이 사보는 겁니다. 그 한 주에서 몇백 원이라도 주식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아이는 돈을 버는 경험을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100마디 설명보다 더 강하게 인지될 수 있죠. 또한 기요사키가 이 블록에서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거는 돈에는 2가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계획만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계획, 어떻게 벌 것인가, 방금 본 3가지 소득을 어떤 비율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빼먹는 건데 번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권 1등 당첨자가 몇 년 안에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버는 건 운으로 됐는데 쓰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다 새어나간 거죠. 아이에게 돈을 가르칠 때도 얼마 벌어라만 가르치면 반쪽이 됩니다.
번 돈을 어떻게 나눠 쓰고 얼마를 다시 자산으로 굴릴까까지 가르쳐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 어떤 게 좋은 자산인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5번째, 6번째 블록에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책을 소개해드리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책의 저작권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책장에도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에센셜이 들어있고요. 총 8장으로 정말 쉼 없이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협찬 때문만이 아니라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읽어보시고 자녀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물려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능력, 즉 부의 문해력이다 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 능력은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일상의 대화로 한 블럭씩 쌓여나간다 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IQ를 따질 게 아니라 금융 IQ, 소득의 종류,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능, 사실과 의견을 가려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부모의 말버릇, 집에서의 교육, 그리고 습관, 환경에 바꾸는 데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 질문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안 돼, 못 사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가격이 과연 적당한 걸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컸다면은 세뱃돈이나 용돈의 일부로 배당을 주는 주식을 사보시면서 설명 한 번보다 그 한 주가 가르쳐주는 복리 효과를 정말 잘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리치 패밀리라는 책은요, 미느민 출판사와 함께 여러분들께 책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 좋았던 부분이나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책 나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응모 기간과 당첨자 발표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첫 번째 자산, 이 책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녕.